자, 우리가 정규 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를 대비하고 있는데 올 시즌 정규 시리즈 우승에 수많은 주역이 있죠. 당연히 뭐 송승기 선수의 출연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고요. 임창규 선수 역시 대단했고, 그리고 뭐 신민재 선수도 너무너무 대단했죠. 그런데 저는 구본혁 선수가 일단 제 기준으로는 1순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주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는 주전인 듯 주전이 아닌 거죠. 왜냐, 하나의 포지션만을 맡는 게 아니라 2루수, 3루수, 유격수를 다 맡아서 해준 거죠. 구본혁 선수가.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여러 가지 스탯과 다른 팀 선수들과의 비교로 구본혁 선수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도 구본혁 선수가 보이시죠? 저는 이제 LG 트윈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구본혁 선수이기도 합니다. 일단 전설에 19년도 드래프트가 있죠. 이정용 선수, 정우영 선수, 문보경 선수, 구본혁 선수가 이때 뽑혔어요. 무려 6라운드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7라운드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지강 선수도 있고요. 전설의 드래프트인 이유는 여기에 켈리 선수까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문보경 선수, 뭐 켈리 선수, 그 다음이 정우영 선수, 그 다음이 이제 뭐 이정용 선수, 그 다음이 구본혁 선수인데요. 구본혁 선수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뛰어나냐라고 하면 일단 타율이 2할 8푼 6리에 출루율이 3할 6푼 4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모든 기록이 전부 좋아지고 있어요. 바빕도 올 시즌 처음으로 3할 2푼 6리를 넘었고요. WRC 플러스가 105나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대단한 거냐 라고 보시면, 일단 이거는 뭐 전구단 상대 기록인데 큰 의미는 없는데, 구본혁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전구단 상대 요 타율, 뭐 출루율, 장타율, OPS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본혁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루수 수비도 보고 3루수 수비도 보고 유격수 수비도 보는데 에러가 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루율이 무려 3할 6푼 4리고요. 최근 10경기에는 2할 9푼 6리였고 시즌은 2할 8푼 6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도루도 10개나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풀타임 선발 2년 차다. 왜냐? 2021년도까지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게임 수는 123경기예요. 하지만 타석이 45타석밖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도 98타석밖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4년부터 389타석, 2025년에 397타석.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2년차 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보라고 하긴 좀 어려워. 선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에러가 10개에서 6개로 줄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출루율도 작년 3할 3푼 5리에서 3할 6푼 4리까지 올랐죠. 자, 제가 야구 선수들은 보통 3년 차에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거를 이 영상 이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자, 박건우 선수 지금 그나마 최근에 가장 어리면서 타율과 출루율이 높은 선수가 박건우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보시면 두산에서 2015년도에 3할 4푼, 근데 2016년도에 540타석에 3할 3푼 5리, 2017년도에 543타석에 3할 6푼 6리. 이렇게 보통 3년 차에 전성기를 맞이해요. 일반적으로요. 박민우 선수도 보면은요. NC에서 풀타임 1년 차에 2할 9푼 4리, 풀타임 2년 차에 3할 4리, 풀타임 3년 차에 3할 4푼 3리, 풀타임 4년 차에 3할 6푼 3리.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3년 차에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LG 트윈스 타자 신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에 풀타임 1년 차라고 보시면 돼요. 2할 7푼 7리. 풀타임 2년 차에 2할 9푼 7리.
풀타임 3년 차인 올해 3할 1푼 3리로 3년 차에 보통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문성주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22년도 풀타임 1년 차에 3할 3리, 23년도 2할 9푼 4리, 24년도 3할 1푼 5리, 그리고 올해에도 3할 5리죠. 출루율은 작년에 3할 8푼에서 올해 3할 7푼 5리.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험을 쌓아요. 그리고 3년 차에 자신의 포텐이 터지는 게 대부분의 프로야구 선수들이거든요. 구본혁 선수 지금 풀타임 몇 년 차라고요? 2년 차입니다. 내년엔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구본혁 선수의 득점권 타율도 무려 2할 9푼 9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구본혁 선수의 타격이 워낙 간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헛스윙 삼진을 당하지 않는 타격. 어느 투구에도 대처할 수 있는 타격. 근데 그 기록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좋았던 건 7월부터 더 잘했다는 거죠. 7월 타율이 4할, 8월 타율이 3할 4푼 8리, 9월 타율이 3할 1푼 4리. 그러니까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훨씬 좋아요. 후반기 타율이 3할 6푼 6리고요. 자, 우투수에게 3할이에요. 구본혁 선수는 우타자인데 좌투수보다 우투수에게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 이유는 밀어치기를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본혁 선수의 매력은 홈 경기에서 더 강하다. 홈 경기 타율이 3할 1푼 4리. 원정 경기가 2할 6푼 1리. 자, 구본혁 선수를 보면은요. 정말 대단해요. 이 WAR이요. 무려 3.59입니다. 작년엔 1.33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아직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 선수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AR은 이게 지금 승리 기여도인데요. 지금 구본혁 선수 오펜스가 2.25고 디펜스가 1.33이에요. 그런데 구본혁 선수는 유틸리티 선수죠. 이 유틸리티 선수의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선수는 김하성 선수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유틸리티 골든 글러브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격수도 보고 이루수도 보면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이 유틸리티를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줘요. 왜냐하면 엔트리에 우리가 주전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럼 뭐 1루도 보고 2루도 보고 3루도 보고 유격수도 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후보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교체 선수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2루수를 쓰고 싶어. 2루수가 신민재 선수가 너무 지쳤어. 그러면은 2루수 백업을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유격수예요. 그럼 오지환 선수가 지쳤어. 그러면은 엔트리에 유격수 백업을 둔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문보경 선수가 지쳐서 3루수에 3루수 백업 선수를 한 명 둬야 되죠. 그런데 구본혁 선수가 있으면 구본혁 선수 한 명으로 이 2루와 3루와 유격수가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유틸리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구본혁 선수는 유틸리티를 하면서 오펜스랑 디펜스 WAR이 엄청 높다. 이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도윤 선수가 한화에서 이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오펜스 WAR이 0.32, 디펜스 WAR이 0.21이에요. 포지션도 보시면은 3루도 봤다가 유격수도 봤다가 2루수도 보는 걸 보이시죠? 정확하게 이도현 선수가 이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펜스 WAR이 0.32, 디펜스 0.1 합쳐서 WAR이 0.53밖에 안 돼요. WRC 플러스는 66.5밖에 안 되고 구본혁 선수랑 엄청 차이가 나죠. 자, 하주석 선수는 사실 거의 유격수를 보는데 올 시즌 2루수를 보긴 하거든요. 오펜스 WAR이 1.38, 디펜스 WAR이 0.71, 그래서 WRC 플러스는 96.8, 그리고 WAR이 2.08이에요. 하주석 선수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 구본혁 선수가 압도적으로 위에요. 자, 거기에 SSG 3위 팀 SSG에는 안상현 선수가 요 역할을 해요. 지금 보시면 2루수도 포지션도 되고 여기 3루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2루도 보고 3루도 봐요. 유격도 가끔 봐요. 그런데
오펜스 WAR이 0.71, 디펜스 WAR이 마이너스 0.27. 그래서 WRC 플러스 85, WAR 0.45. 자, 그리고 더 재밌는 선수가 있어요. 삼성의 류지혁 선수입니다. 4년 26억에 FA를 계약을 했어요. 이 선수가 뭐 두산에 있다가 기아에 있다가 삼성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정확하게 유틸리티예요. 보시면 유격수 쭉 봐왔고, 그러니까 유격수 쭉 봐왔고, 유격수래. 맞지? 유격수 쭉 봐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루수 봐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2루수 봐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 전형적인 유틸리티 선수인 거예요. 그 선수 4년 26억이었고요. 올 시즌 오펜스 WAR이 1.12, 그 다음에 디펜스 WAR이 0.39, 그러면서 WAR이 1.51, WRC 플러스 84.1. 그러니까 4년 26억을 받은 이 선수보다 지금 WAR이 2배가 넘어요. 진짜 대단한 거죠. 지금 제가 단순 비교하는데 지금 WAR이 훨씬 높아요. 2.25, 1.33. 그런데 1.12, 공격도 2배, 수비는 더 높아. 수비는 3배가 넘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구본혁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 보시면 이 선수는 매번 출전할 때마다 매 연도에 2루수도 나오고 3루수도 나오고 유격수도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2루수로 268이닝, 3루수로 247이닝, 유격수로 368이닝을 출전했어요. 올해도 2루수로 220이닝, 3루수로 328이닝, 유격수로 315이닝을 출전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출전을 해줌으로써 신민재, 오지환, 문보경 선수의 체력 관리를 해주니까 그 선수들의 타격이 엄청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팀 전체의 타격이 압도적으로 1위 하는데 구본혁 선수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 달에 타격 슬럼프를 겪었죠. 저는 그 이유가 구본혁 선수를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구본혁 선수를 계속 출전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9월 달에는 구본혁 선수의 출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LG 트윈스의 타격이 슬럼프를 겪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구본혁 선수는 그러면 나와서 수비가 어떠냐라고 보면은요. 작년에는 수비 범위가 2루수가 2.25, 그 다음에 3루수가 4.00, 유격수가 마이너스 3.12로 구본혁 선수 유격수는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올 시즌은 달라요. 2루수가 0.73, 2루수는 솔직히 말해서 유격수보다는 수비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3루수에서 기억나시죠? 스파이더맨 수비 4.54,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유격수에서 수비 범위가 4.64로 지금 말도 못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유격수 수비가. 에러율 같은 경우도 다 플러스예요. 0.15, 0.39, 0.53 다 좋아요. 단 유격수에서 딱 하나 병사를 잡아내는 이 구간만 아직은 음수다. 그래도 발전했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0.97에서 올해 마이너스 0.38. 3루수에서 병살은 1.45로 굉장히 잘 잡아내요. 2루수에도 1.03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종합 지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비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2루수 수비 지표만 조금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마 이닝 수하고도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닝 수가 2루수에서 줄어들었거든요. 신민재 선수가 2루수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3루수 RAA가 6.54. 그러니까 5.09에서 6.54. 잘 이해가 못 되시면 그냥 RAA를 그렇게 의미 있게 두시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수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루수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유격수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2루수 수비도 잘하는 그야말로 미친 선수다. 그래서 수비만큼은 국가대표 1위다 정도로 봐도 될 정도가 구본혁 선수인 거예요. 거기에 WRC 플러스가 무려 106이 되죠. 105점 몇인데 진짜 좋은 거죠.
자, 그리고 구본혁 선수가 도대체 앞으로 왜 더 좋아질 거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지표를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 구본혁 선수가 24년도에 포심이 마이너스 18.4로 빠른 직구를 잘 못 쳤던 선수예요. 그런데 올 시즌은 마이너스 2.5로 비약적으로 향상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선수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완벽히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투수도 구종 중에 직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 직구를 가장 많이 던져요. 어떤 투수든. 타자도 직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 가장 많이 타자를 맞이하게 되고 앞으로도 투수의 직구는 계속 빨라질 거거든요. 그 포심의 약점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시킨 게 구본혁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투심과 커터가 직구보다 느린 변형 구종이잖아요. 그 구종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웬만하면 직구 타이밍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직구 타이밍에 배트가 나가면 커브가 약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구본혁 선수가 커브가 작년에 마이너스 3.4였는데 커브가 지금 1.0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구본혁 선수의 타격 밸런스, 하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구 타이밍에 방망이를 낸다 하더라도 커브를 공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게 이것도 그러니까 직구와 커브가 된다는 거예요. 투심과 커터는 작년보다 조금 안 좋아졌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직구가 개선됨으로써 오는 어떤 부작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슬라이더도 좋아졌고 체인지업은 비슷해요. 포크볼도 비슷하고 그래서 구본혁 선수는 지금 뭐냐면 약점을 완벽하게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심을 공략하면 나머지 구종들은 더욱더 공략하기가 쉬워져요. 포심만 잘 치면 일단 웬만한 이 정도면은 변화구도 상당히 잘 치는 편이거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그러면 구본혁 선수는 완벽하게 약점이 없는 선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점이 하나 남아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핫앤 콜드 존인데요. 제가 구본혁 선수 밀어치기를 잘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구본혁 선수가 이 홈런을 치는 타자는 아니잖아요. 이 밀어치기라는 게 뭐냐면 빠른 직구에도 대비가 되고 변화구에도 보통 대비가 되는 타법이 밀어치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장타가 나오진 않아. 하지만 구본혁 선수는 장타를 칠 필요가 없죠. 포지션상. 그래서 지금 잘 치는 게 거의 다 바깥쪽에 몰려 있어요. 몸쪽은 핫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타자 기준으로 이 우측 방향으로 32.8%면 잘 밀어친다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완벽한 타구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밀어치기도 잘하지만 당겨치기도 잘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삼진은 확실히 몸쪽에 많이 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깥쪽보다. 그러니까 구본혁 선수가 내년에는 뭘 할 거냐? 바로 이 몸쪽에 대한 약점을 개선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보여주었던 선수들 신민재 선수도 그렇고 문성주 선수도 그렇고 박건우 박민우 선수 3년 차에 자신의 포텐을 터트린 일반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그래요. 전설적인 선수들도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도 3년 차에 전성기가 왔대. 저는 구본혁 선수가 이 몸쪽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면서 3년 차에 내년에 드디어 완전히 한국 야구판을 뒤흔들 정도의 선수가 될 거라고 어느 정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